우리 지역의 이슈를 짚어드립니다.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제2윤창호법 시행을 알린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이 시행 첫날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적발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역 대구 경북은 얼마나 바뀌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엄재진 매일신문 경북본사 취재부장 그리고 기화서 경안신학대학원 대학교 커뮤니티 정책학 전공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이미 지난해 12월 18일부터 1차 법안이 적용이 되고 있고 그 이후 2차 법안 시행을 지난주부터 이제 실시하고 있는데 어떤 1, 2차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변화를 좀 피부로 느끼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이전의 그 규정 법률상과는 뭐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일단 간단히 좀 요약을 하면은요. 그 윤창호법 1차, 2차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1차라고 하는 것은 이 음주운전에 의한 그 사상의 경우에 가중처벌을 하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서 이 변화된 사항을 먼저 보면 네.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이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에는 이 최대 15년까지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네. 그리고 이 3천만 원의 벌금 굉장히 크죠. 그리고 만약에 사망을 하게 했을 경우는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는 네. 정도고요. 2차 이윤창호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법률이 조금 달라요. 네. 도로교통법이 바뀌었는데 그 내용이 이 예전에는 이제 그 음주운전의 적발 기준이 0.05였습니다. 0.05에서 0.1 사이에는 이제 정지. 그 다음에 0.1이 넘으면 이제 취소였죠. 이것이 이제 음주 정지의 기준이 0.03으로 줄을. 그야말로 네. 소주 한 잔만 마셔도 걸리는. 물론 사람들은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이렇게 변화가 됐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면허 취소도 이 종전에는 이제 0.1 이상이었는데 0.08로 줄어들었다라는 네. 거죠. 그리고 이제 또 그 정진허 취소의 기준도 전에 이제 3년 내에 3번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이것이 바뀌어서 2번으로 바뀌어버렸잖아요. 2번만 걸려도 두 번째 걸리면 옛날에 삼진 아웃 그랬잖아요. 네. 이제는 삼진이 아니고 이거 뭐 투진 아웃이라고 그래야 되나? 어쨌든 2번만 걸리면 바로 그냥 이 취소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달라졌다는 거죠. 그야말로 사람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술만 입에 대면 운전을 하지 말라는 거죠. 사실 그게 맞는 건데 맞는 거죠. 이제 좀 이렇게 바르게 잡아져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또 이 부분에 조금 염려스러운 거는 물론 당연히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사회적 합의고 이거는. 그런데 좀 염려되는 게 이로 인해서 그래도 어려운 우리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 음식점이라든지 뭐 호프집 같은 이런 그야말로 이 중소 그야말로 영세 상인들이 이제 심리적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위축이 되다 보니까 안 가게 되는 거 덜 마시게 되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차차 좀 이야기를 나눠 그렇죠. 보겠고요. 자 이제 시작을 해봅니다. 예, 이렇게 강력한 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바로 이 법에 이름이 붙은 그 이름이에요. 바로 윤창호 사건인데 법 개정의 도화선이 된 이 사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자, 이 사건부터 좀 짚어볼까요? 예, 실제로 이제 뭐 그동안 음주운전 관련된 사고는 굉장히 처벌이 미미했어요. 여러 가지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네. 사실 음주운전해가지고 사망 사고를 내더라도 실제로 뭐 실형을 받는 게 거의 없었어요. 집행유예를 풀린다든지 실제로 살아가는데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술을 마시고 자연스럽게 운전대를 잡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윤창호법에 의해서 좀 이제 사라질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 그 윤창호법, 윤창호 씨의 어떤 사망 사고가 굉장히 그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지난해 9월입니다. 추석을 전해가지고 군 입대, 군 복무 과정에서 이제 휴가를 나왔던 이제 윤창호 씨가 이제 그 해운대 미포거리에서 친구하고 지인하고 이제 같이 이제 그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기다리는 중에 네. 박모 씨라는 사람이 몰던 BMW 차량이 이제 덮치는 사고가 났어요. 이 사고로 이제 지인과 윤창호 씨가 크게 다쳤는데 지인은 이제 사실 크게 이제 중상을 입은 상태였고 그때 윤창호 씨는 의식불명 상태에서 병원을 입원했습니다. 너무 날버력 같은 사고였죠.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네. 날벼락이 좀 가만 기다리다가 실제로 이 사건을 인해 가지고 이제 그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 뭐 국민청원들이 나고 국회에서도 네. 이제 아까 이제 기 교수님 언급하셨듯이
이제 윤창호법 1차, 2차에서 윤창호법이 이제 개정 발의가 되고 네. 여러 가지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어떤 처벌이 강화돼야 된다는 사회적 그 여론들을 소리가. 야기시켰어요. 그래서 네. 윤창호 씨가 46일 만에 결국에 이제 사망한 사건이죠. 그 이후에 이제 뭐 지난해 연말에는 1차 윤창호법이 이제 발의가 됐고 지난달 25일부터 이제 2차 도로교통법 개정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달 25일 이제 제2윤창호법이 적용된 첫날인데 네. 이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이 있었어요. 우리 지역은 뭐 사전 공표를 이제 워낙 많이 했는데 우리 지역은 어땠습니까? 실제로 뭐 결과적으로 뭐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대구 영북에서는 굉장히 잘 지켰어요. 그 이제 서로 홍보가 잘 됐는지 아니면은 뭐 그 남다른 각오가 있었든지 그 양반들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잘 지켜서 대구 영북에서는 대구에서는 4건, 경북에서 2건만 이제 적발되는 그런 아예 안 사례가 걸린 건 났습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근데 그 경북 지역도 이제 포항이라 구미라든지 대도시에서는 사실 뭐 전무한 실정이었거든요. 네. 그에 비해 가지고 전국적 집계를 보면은 여전히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고 사전에 이제 굉장히 제2차 윤창호법 도로교통법 개정에 대해서 많은 이제 홍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날 첫날 시행 첫날 대대적인 단속을 했어요. 네. 대대적인 단속했는데 153건, 153건이나 이제 적발이 됐어요. 네. 이 중에서 이제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이제 면허 정지 상태가 57건이고 면허 취소가 93건으로 집계됐어요. 특히 이제 측정 거부남 이런 것도 3건이나 네. 나올 거예요. 서울, 경기 남부에서는 22건, 강원도에서는 23건이나 적발됐거든요. 그에 비해서 아까 언급했듯이 대구 영부에서는 굉장히 낮은 어떤 적발 건수를 보였어요. 그래서 예, 대구 같은 경우도 북구, 남구, 뭐 수도권에 아주 한 것이 됐는데 대부분 이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에 다 적발됐어요. 그리고 이제 안도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면허 취소도 되고 그랬어요. 하여튼 포항이나 뭐 아까 뭐 대도시 같은 뭐 경우에는 적발된 것이 없어서 그나마 다행이다. 이게. 예. 결국은 이 한 번의 결과가 아니라 이 결과가 쭉 유지되느냐 관건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 원래 이제 이런 그 경우가 이제 생기면 처음에 한 달 정도는 다들 긴장하죠. 그리고 경찰 단속하는 경찰도 굉장히 이제 그 막 엉겨 다니면서 이제 단속하고 또 일반 운전자 뭐 저도 운전합니다만 상당히 긴장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한 30일, 6개월, 한 60일 지나면 또 살짝 또 풀려요. 사람이 심리적으로. 어차피 기왕 할 거 한다면 아주 주기적으로 해서 정말 운전을 하면 음주를 하면 운전대를 잡지 말자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저는 퍼져나갈 것이라고 보고요. 네. 제가 아까 조금 언급하다 말하는데, 저를 포함해서 운전자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위축돼서, 이 술도 드시고, 이 식당도 가셔야 우리 지역 경제도 살아나니까 운전대를 잡지 말자. 술만 마시면 하는 각오로 임하면 뭐 저는 좀 사회적 정책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뭐 저희가 아마 방송에서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술을 정말 한 잔이라도 입에 된다면 운전대는 절대 잡지 말아야 된다. 이런 그렇죠. 말씀 계속해서 드리게 될 것 그날 술 같은데요. 약속이 있으면 아예 차를 놓고 가는 게 가능하다면 맞아요, 좋은 맞아요. 거죠. 뭐 당연히 이렇게 기준이 강화되는 게 맞고 또 이런 변화를 반기는 업계들도 사실은 많은 눈치인 것 같은데 관련 시장별 반응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우리 기교수께서 늘상 계속 걱정하는 게 사실 중소 그 자영업자들의 네. 어떤 그런 사실 워낙 어려움들이거든요. 힘든 지금도 이제 시기이기도 경기가 하고요.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윤창호법이 이제 시행되면서 이 각 업계마다 좀 이렇게 희비가 좀 엇갈리는 상태입니다. 네. 대부분 대표적으로 이제 휴대용 음주 측정기라든지 숙지 해소제, 그다음에 택시 업계, 그다음에 뭐 자영업, 뭐 술집이라는 식당 네. 이쪽에서는 희비가 좀 엇갈려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휴대용 음주 측정기에 대한 어떤 그런 구입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인터넷 검색을 해서 알아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사실 그건 뭐 경찰이 가지고 다니는 음주 측정기랑 뭐 같은 건가요? 비슷한 수준이죠. 근데 거의 휴대용 음주 측정기가 아주 소형이에요. 조그만데 이제 자기가 이제 술을 먹은 다음에 불면. 불어가지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100% 믿지를 못하는 믿을 수는 없다라고 이제 그럼 하지만은 기기를 믿을 수 없다는 건가요? 100%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수치가 100% 정확하지는 않다라고 이제 경찰에서는 이야기는 해요. 하지만은 어느 정도 참고는 할 수 있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굉장히 이제 관심이 있는가 봐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한 약국 같은 경우는 뭐 요즘 숙취 해소제를 먹으면은 뭐 몇 시간 정도 지나야 이제 뭐 효과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문의하는 사람도 상당히 있고 네. 또 뭐 전자업체에는 뭐 휴대용 이런 어떤 그 엄청난 구매 문의가 상당히 있고 해요. 네. 특히 이제 대리운전 업체나 택시 업계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직접적 영향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행되고 이제 뭐 지금 이제 그 며칠 지났습니다만은 뭐 그런 문의, 대리운전 문의는 굉장히 많았어요. 많은데 실제 눈에 띄게 뭐 그렇게 수요가 폭증한다든지 이런 건 아니고 택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참 점차 이제 늘어날 어떤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맞아요. 대리나 택시는 아침에도 이제 맞습니다. 음주 예. 단속을 실시하면서 예, 예. 아침에도 많이 부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택시 업계 같은 경우는 그와 비해 가지고 대리운전 업체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자기들이 기대하는 어떤 그 기대 심리는 조금 낮는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은 음주운전하고는 기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차를 안 놓고 가져가시면 이제 대리를 불러야 되니까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와 반해 가지고 이제 뭐 술집이라든지 네. 식당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게 이제 심리적으로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고 그렇게 되면은 같은 해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어떤 그런 지역 경제 또는 뭐 그 자영업 상황에서 좀 더 악화되지 않을까. 이래서 이제 사실 식당이나 유흥가 쪽에서는 뭐 된서리를 맞지는 않을까 우려를 네.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술자리 때문에, 자체가 줄어드는 사회적 분위기가 예, 형성되면 그렇습니다. 예. 아무래도 뭐 관련 산업이 어려워질 수도 있겠죠. 한편 이 음주 단속이 강화되면서 단속 장소를 알려주는 어플도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또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잖아요. 네, 원래 그 쫓고 쫓기는 자라 그러죠. 이제 뭐 하나 이제 그 단속이나 뭔가 기준이 강화되면 이제 그걸 이제 피해가는 것이 또 이제 좀 막 생기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어디서 단속하는지를 알려주는 이제 소셜 앱이 이제 또 생겼죠. 네. 생겼는데 몇 개가 생겨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이제 많이 다운로드된 인기가 있는 그야말로 앱은 이미 뭐 424만 정도의 다운로드가 됐다라는 기록이 있고 이러다 보니 이제 경찰은 그야말로 서로 이제 이걸 이제 또 넘어서기 위해서 이제 단속 지점을 바꿔가면서 하는 거죠, 수시로. 한 30분, 1시간 정도 A 지점 했다가 그다음 바로 돌아서서 다른 데 또 가버리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야말로 이거 좀 바람직한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박재호 의원의 경우는 이제 이러한 그 앱은 경찰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다라고 해서 이제 법률을 이제 발의해 놓고 있습니다. 아직 뭐 통과된 건 아닌데 네. 반대로 한편 이제 운전자들은 또 옹호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내비게이션 중에 왜 이제 과속 단속하는 내비게이션 네. 내비게이션 나오잖아요. 우리 활용하잖아요 지금. 근데 그거 마찬가지 아니냐? 내비게이션 안에 과속 단속 지점이 노출되고 있는데 앱에서 단속하는 지점을 알려주니 뭐가 문제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근데 사실은 그거와는 다르죠. 내비게이션에서 과속 단속 지점이 노출되는 것은 어쨌든 과속을 줄여서 사고를 줄이게 하는 순기능적인 거는 일부분 있거든요. 근데 이 앱은 단속 지점을 알려주는 앱은 그걸 피하면 된다. 술을 마셔도 이런 의도가 들어가 있는 거죠. 좀 불순한 거죠. 네. 그래서 이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실제로 또 해외의 경우에도 그 뉴욕 경찰서에서 이제 구글을 통해서 이제 이 앱을 활용하는 이제 웨이즈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걸 좀 구글에 요청을 했죠. 스톱해달라. 구글에서 이제 그야말로 그 오픈 공간에서 유죄, 자기의 권리다. 그래서 그거 내리는 건 안 된다. 이제 거부를 했고 스페인의 경우는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법적으로 위법성을. 저희가 뭐 앞서 말씀드린 휴대용 음주 측정기나 뭐 이런 앱 같은 거는 사실 뭐 얼마나 마시면 단속에 걸리지 않느냐, 단속만 피하면 되는 건 아니냐, 뭐 이런 부분에만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아닌가 해서 그래서 우려스러운 거잖아요. 네. 최근 며칠 사이 20대 음주운전자가 단속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도 있었고요. 또 현지 공군장교 출근길 음주운전 적발 사례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 도로교통법이 강화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음주 사고는 뭐 여전히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난달 27일입니다. 렌트카를 이제 모든 20대 운전자가 사고를 냈어요. 사고를 냈는데 이제 신고를 받고 경찰 출동했잖아요. 그래서 음주 측정을 하니까 이제 측정 거부도 하고 네. 도주도 하고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경찰을 이제 머리를 박는 어떤 그런 행위까지
했어요. 또 근데- 술김에 예, 그치기 그렇죠. 하는 예. 행동한 근데, 거겠죠. 이그 20대는 사실 0.196%. 그러면 개정된 도로 보면 음주 취소에 2배가 넘는 어떤 네네. 그런 완전 만취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속이 됐습니다. 음. 그다음에 28년 수원 제10 전투 비행단 소속 이제 그 중위가 이제 그 차량을 몰고 출근하다가 뭐 앞차를 들이받는 어떤 네. 그런 사고를 냈어요. 이 그 군인도 0.1% 상태의 어떤 면허 취소 상태였거든요. 이게 밤에 술을 또 많이 마셨기 때문에 출근길에는 당연히 그 측정을 하면 음주 상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유의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리고 강화된 기준을 적용시켜서 좀 강력한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긴 네,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 대부분 그 전에는 그 피해자와 합의권 뭐 이런 것들 사고를 내더라도 합의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구속 같은 건 잘 안 시켰거든요. 네. 근데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는 구속된 사례가 상당히 있습니다. 뭐 대구의 일입니다. 근데 40대 화물차 운전자가 앞서가던 이제 60대 자전거를 타고 가던 60대를 치인 사고가 있거든요. 네. 뭐 경찰이 그 자리에서 출동하고 바로 구속이 됐어요. 어. 뭐 그 운전자 같은 경우는 2013년에 아마 2차례 음주 운전 사고 전력이 있었고, 네네. 이렇기 때문에 이제 가중처벌법이 적용된 사례라고 보면 되거든요. 이제 법원 판결이 있을 텐데 아마 그 결과는 아마 좀 엄하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그렇군요. 지켜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택시를 연이어 추돌했던 그런 뭐 그 사고도 있었어요. 음주를 예,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이제 그 음주 상태에서 택시를 이제 연이어 이제 추돌해가 4명의 중상을 입혔는데 사실 이제 옛날 같은 경우는 피해자들하고 다 합의를 하고 이러게 되면은 네. 거의 이제 무마할 수 있는 수준이었는데. 좀 구속을 피할 수 있었어요. 네네. 근데 피해자하고 다 합의를 해도 불구하고 구속된 사례입니다. 사례도 있고, 이 경우도 뭐 0.142%의 어떤 면허 취소 취소 상태 수준이네요. 수치가 네. 나왔어요. 그래서 또 이제 뭐 잠깐 이제 잠이 들었다가 잠이 드는 이제 그 운전했다가 잠이 드는 상태의 어떤 그런 만취 운전자를 이제 단속을 했는데 자기는 이제 한 100m 정도 운전을 했다. 네. 그리고 잠이 들었다. 그랬는데도 역시 이제 8개월의 시정을 선고받은 어떤 그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굉장히 그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 음주운전 사고, 음주운전에 대해서 굉장히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어떤 사례입니다. 그리고 윤창호법 적용된 연예인 1호 아, 연예인도 있어요. 손승원 사건이라고 해서 사회적으로 지금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또 기준이 강화됐지만 여기서 끝은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의 시민 의식도 그에 맞게 따라가야 할 것이고 또 정책적으로도 이게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는데 이게 어떤 방향으로 전책시켜 나가는 게 좋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수단은 있겠지만 이제 우리가 금연 홍보하듯이 이 금연 홍보 캠페인을 이제 뭐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뭐 꾸준히 하잖아요. 뭐 역시도 마찬가지죠. 이제 홍보 캠페인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음주 후에 운전대를 잡는 것은 그야말로 인생 끝이다. 이런 식의 이제 그 꾸준한 홍보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방금 이제 우리 그 엄 기자께서 여러 가지 이제 구체적인 사례 얘기해 주셨던 단속 사례 같은 것이 뉴스에 계속 노출이 되면 언론의 역할이죠. 노출이 되면 야 저런 경우처럼 진짜 큰일 나겠구나. 구속되고 인생 망친다라는 것이 꾸준하게 노출되면 스스로 조심하게 되고 네.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 스스로가 뭐 지나치게 또 위축돼서는 안 되겠지만은 음주 운전 후에는 무조건 운전 안 된다라고 하는 그거는 뭐 사회적 합의가 꾸준하게 미래를 통해서 노출하는 것 외에는 저는 뭐 그것이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사회적으로도 지금 뭐 술을 강요하거나 뭐 늦게까지 술을 마시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실제로 자제하는 분위기인 거잖아요. 우리 공직 사회에서 뭐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제주도 소방서 같은 특히 뭐 119라고 많이 있어요. 그래서 119. 술을 이제 한 가지 술로 1차에서 일차에서 9시 전에 마치자. 9시에 마친다. 그래서 예. 일찍 마치고 일찍 자야 그 다음 날 이제 운전을 하더라도 이제 걸리지 않는 단속이 안 되니까 네. 실제로 이제 많이 마시다 보면은 늦게 자면 아침에 맞아요. 출근길에 음주 피곤하고요. 출전하면은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실 일찍 파하고 일찍 자는 게 정답이지 않겠습니까? 세대별로 또 네, 네. 119가
이거가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요. 이슈토크 오늘은 제2윤창호법 적용 이후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